자, 10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강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물입니다. 물, 수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표평면처럼 나타낸 거죠. 자, 수면을 그냥 뭐라고 했다? 무슨 축이라 잡았다? X축이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축을 잡은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A 포인트가 5,2가 뭐의 포인트다? 자, A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근데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자, 물을 뜬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뜬 다음에, 네. 다시 해석해야겠네.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디다 나는 수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면이 아니고 여기가 물이야, 물. 그러니까 여기가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떠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간다? B 지점까지 간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자, P라는 점이 그럼 여기 있는 거고요. 자, B라는 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1, 얼마다? 3이 바로 B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럴 때, 자, 거기 밑줄 하나 그을게요. 자, 이동하는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줄 짝 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름 있는 문제예요. 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 바로 무슨 문제다? 최단 거리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 그 아빠는 공유정 쌤하고 오현신 쌤한테 들었습니까? 그 밴드에 영상 다 올라가 있다고. 그 밴드에 보면 그 3, 4강 그러니까 뭐지 4단원이나 5단원 풀이가 다 올라가 있거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또 3단원도 올라가 있어요. 3단원도 거의 밴드에 다 올라가 있어서 이거 풀이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 아니면은 우리 본인 수학은 내가 그냥 단톡방에 이거 올려줄게요. 그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무슨 문제가 된다? 최단 거리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A에서 P로 갔다가 어디 가야 돼요? 자, 우리가 P로 가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을 계산을 할 때는 전부 다 어디에 옮겨서 생각하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옮겨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평면 좌표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점의 뭐가 주어지면 좌표가 주어지면 여기는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처음 듣는 수업은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듣긴 들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는요. 자, 뭐를 이용하는 거다? 대칭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이동하는 거리란 말은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PA하고요. 자, 뭐를 더했다? PB를 더했을 때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가장 짧아져야 되잖아. 맞죠? 자, 근데 지금은 선분이 몇 개죠? 2개야. 자, 근데 이게 최고로 짧아지려고 하면 선분이 몇 개가 돼야 될까? 선분이 1개가 돼야지만 우리가 제일 짧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강가를 무슨 축으로 잡았다? X축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점을 어느 축에 대칭시켜야 된다? X축에 대칭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A를 대칭시켜도 되고요. 뭐를 대칭시켜도 된다? B를 대칭시켜도 되거든요. 자, 그럼 어느 거 대칭시키고 싶으세요? B요. B, 자, 그러면 B 대칭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1,3인데 그럼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B-라고 잡을게요. 자, 좌표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점하고요. 여기는 A를 뭐 할 거다?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강가까지 가야 된단 말이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P라는 점은요. 반드시 무슨 축 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 X축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점을 X축 대칭을 해버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반드시 무슨 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X 절편을 뭐로 잡으면 된다? P로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참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뭘 물었냐면 여기서 무슨 거리를 물었어요? 최단 거리를 물었잖아. 근데 나중에 발전되면 무슨 점의 좌표도 물어볼 수가 있다? 이 PI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거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왜 대칭이니까 여기가 직각으로 대칭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요 삼각형, 자,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한번 잡을게요. 그러면 BHP나 뭐나 B-HP나 뭐가 됐어요? 서로 합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합동 조건일까요? 자, 다시 요걸 대칭시키잖아요, 그죠? 네. 맞나요? 자, 그렇게 만드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무슨 관계다? 합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유는, 자, 일단은 대칭이니까 요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서로 같은 거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요 길이가 뭐다? 양쪽에 다 있으니까 공통인 거 맞죠? 그리고 끼인각이 몇 도다? 끼인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합동이 되냐면 SAS 합동으로서 이 두 개가 우리가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BP 길이나 B-P 길이는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A는 그대로 뒀고요. 우리가 B를 그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P, B-하고 같아지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선이 그러면 몇 개가 된다고요? 원래는 두 개야 되지만 이게 한 개의 선이 되면 무슨 거리가 문제가 되냐면 최단 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럼 얘는 그러면 뭐보다 항상 크겠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건 뭐다? 바로 A, B-를 연결한 요 길이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는 게 가장 크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가장 짧은 거 구하라는 건 뭐가 되냐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A, B- 길이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B-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는 5,2였고요. 자, B-는 뭐가 된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네.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서 제곱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뭐를 빼서 2를 빼서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6의 제곱 얼마다? 36이고요.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2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얼마다? 61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자, 요거는요, 요거를 대칭을 해서 마이너스 1,3하고 5,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를 구해도 관계는 없어요.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자, 뭐 해야 된다? 대칭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익힘책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바로 뭐를 물어볼 수가 있다? P의 좌표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건 이 책 문제는 아닙니다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P의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P는 어느 축이 있어야 된다? X축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요 직선의 무슨 좌표가 된다? X 절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느 점하고 어느 점하고 연결한 거?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뭐다?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건 이번 시험 보일 문제는 아니긴 아니에요. 자, 점중에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뭐 한다? 자, 기울기 구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x승가량. 자, 여기서 이거 빼요. 자, y승가량 마이너스 3에서 뭘 뺀다? 2를 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이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뭐다?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는 얘가 되고요. 그럼 요 점을 지난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2는 요거 곱하기 x-5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그게 무슨 절편을 구하면 된다? 무슨 절편? 무슨 절편? x 절편 구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번 시험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문제다?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해했으면 뭐를 풀어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요. 어디 익힘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로 따지면 어디냐면 이게 중간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 뒤에 가면 이거 내가 대본을 좀 잘못했나 보다. 그 첫 번째 장입니다. 2번 문제 있거든요. 2번 문제. 2페이지 13번. 여기 대본을 잘못했구나. 요거요. 요거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가 이걸 이용한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제보라들 순서를 좀 엉망으로 했구나. 어제 막 밤에 남아가지고 한다고 좀 바빴나봐요. 미안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프린트에. 거기 13번 문제인데 몇 쪽이 13번이냐면 271쪽이 13번 문제입니다. 이게 저기 3단원의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자, 요 13번을 알려고 하면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오던 x 절편 있잖아요. 맞지?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늘 설명을 듣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온라인으로 나한테 신청을 하든지 다음 주에 내가 화목원역이 있을 거니까 질문하러 와도 되고 교무실 와도 되고 알겠죠? 요 영상도 어디 다 있냐면 저기 밴드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설명해 줄게. 1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이렇게 우리가 도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자, 근데 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직교하는 요 점에서 자, 가로 얼마만큼, 이만큼, 자, 세로 얼만큼, 3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A의 좌표가 2,3이 돼요. 2,3이니까 여기가 몇 킬로가 된다? 2kg가 되고 여기가 몇 킬로가 된다? 3kg가 되거든요. 자, 하나 적으시겠어요? 자, A 좌표 뭐다? 2, 뭐다? 3이야.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A 회사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 떨어져 있다? 루트 5km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을 뭐라 잡았다? 자, B라고 잡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A 회사는 두 공장 B, C를 차례대로 거친 후 다시 어느 공장으로 돌아왔다? A 회사로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아시겠죠? 자, 근데 C라는 공장이 어디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기는 X축이 있어야 된대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돌아오는데 요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걸 물어본 거야. 자,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는 뭘 물어봤다? BC 사이의 거리를 한번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거기다 하나 좀 적을게요. 자,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정의 몇 개 등장합니다. 뭐뭐뭐 등장하고 있죠? A, B, C 맞나요? 맞나? 근데 내가 벌써 시작부터 뭐의 좌표를 적었죠? A 좌표를 적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세 개의 점을 전부 다 뭐를 구해야 된다? 좌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A는 2, 3만큼 떨어져 2,3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좌표를 구할 수가 있냐면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B의 좌표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하나 확실한 건 뭐다? 자, 무슨 좌표는 0이다? 자, X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됩니다. 왜? 무슨 축이 있으니까? Y축이 있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Y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얼마다? 3이잖아. 그지?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에서 요 길이를 빼버리면 무슨 길이 나온다? 요 길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요 B의 뭐가 된다? 좌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접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면 쟤만 딱 뗄게.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2죠, 2. 맞나요? 자,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5거든요.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구해볼게요. 요 길이를 그냥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H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자, B변의 제곱에서 뭘 빼면 된다? 요거의 제곱을 빼면 되거든요. 얘가 얼마다? 1이 나와요.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B의 좌표는 뭐다? 0,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졌어. 왜? 자, 여기 보면은 BC하고요. 자, BC하고 뭐다? AC 길이의 합의 뭘 물었다? 최소를 물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선분이 몇 개로 주어져 있다? 2개로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최단 거리 문제는 반드시 선분이 몇 개가 돼야 된다? 1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X축으로 본 거니까 여기는 B나 A 중에서 뭐 하면 된다? 무슨 축이 대칭이동? X축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뭘 대칭시키겠습니까? B. 자, 그럼 B 평행 대칭이동 시킬게요. 자, 그러면 B-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0,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뭘 물었냐면요. BC 사이의 거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B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는 뭐의 좌표가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지? 그래야지 뭐가 되겠어요? 요 두 점의 점 사이 거리가 바로 요 길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A, B, C 전부 다 뭘 구해야 된다?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네. 자, 그러면 요 점, 자 뭡니까? A 2,3 하고요. 자 B 다시, 자 뭐로 잡았어요? 0,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기울기. 자, X증가량. 자, 2에서 0으로 변했어요. 그럼 0에서 2를 뺍니다. Y증가량 3에서 마이너스 2를 변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야 돼요. 그럼 요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다행인 거는 뭐냐면 얘가 바로 무슨 절편이 된다? Y 절편이 돼요.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네. 자,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2분의 5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C가 정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 무슨 절편? X 절편. 맞지? 자, Y에다 뭐 넣을까요? 0을 넣어. 자, 그럼 요거는 그럼 2분의 5X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2분의 5x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뭘 곱한다? 역수를 곱합니다. 5분의 2 곱하겠죠. 그러면 5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답 나왔네. 자, 그럼 C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5분의 4,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B의 좌표도 구했고 C의 좌표도 구했으니까 여기서 뭘 물었어요? B, C 사이의 거리를 물은 거 맞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자, 근데 요거는 한쪽이 서로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는 X좌표 차의 제곱인 5분의 4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Y좌표 차의 제곱이 뭐다?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분의 4의 제곱 얼마다? 25분의 16 되는 거 맞죠? 자, 2의 제곱 얼마다? 4거든요. 그죠? 자,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 25 곱하기 4 하면 10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답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BC 길이는 자, 루트 얼마다? 25분의 11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루트 25는 그냥 뭐로 나간다? 5로 나가는 거 맞아요. 그 루트 116 같은 경우에는요. 소인수분해 하시면 2하면 얼마다? 58, 2하면 얼마다? 29 이렇게 되네, 그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2루트 29다 이렇게 나와요. 답도 쉽지가 않네요. 맞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앞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에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항상 요게 대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자, 나와 있는 점이 뭐를 구한다? 좌표를 구합니다. 맞나요? 네. 자, 근데 우리 책에는요, 거기 보면은 A도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맞나? 말로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다 뭐라고 적고 시작한다? 2,3 이렇게 적고 시작하고, 자, B는 아까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B의 좌표 구하고,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냐면 요 B를 대칭 이동한 점,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이 무슨 절편이다? X 절편이다 라고 해서 구하는 부분이에요. 자, 책이 벌써 2문제나 있습니다. 맞나? 자, 그래서 이게 좀 이게 학교마다 단골 문제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뭐 해야 되는 문제다? 대칭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10번은 아마 다음 주에 설명 들어가겠죠. 왜냐면 학습지 풀이하기로 했으니까. 자, 또 어떤 것 또 해드릴까요? 저 시험 범위 전체에서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데. 항등식입니다. 네. 그래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든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등호하고 결합이 되면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고 부등호하고 결합이 되면 무슨 부등식이 되죠?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해가 뭐가 된다? 항상 뭐다?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즉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식에서 어떤 걸 봤냐면요, 이런 거 본 거거든. x 플러스 1이 3이 달아볼게요. 그럼 요건 x에다 뭐 넣으면 2 넣으면 우리가 맞지만 2가 아니면 틀리잖아,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이번 시험 범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조건이라고 불러요. 맞잖아. 네. 항상 참이 되는 건 뭐가 되죠? 참 거짓을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다? 명제. 근데 미지수가 들어가면 얘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뭐다? 거짓이잖아. 이걸 뭐라 불렀다? 조건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근데 앞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자, 2x 더하기 2하고요. 2에 x 플러스 1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x에다 0 넣어도 성립하고요. 1 넣어도 성립하고요. 2 넣어도 성립해요. 자, 봐봐. 0 넣으면 얼마다? 2 곱하기 1이니까 맞죠? 1 넣어보세요. 4, 여기는 2 곱하기 2라서 4 맞아요. 자, 2 넣으면요. 4 더하기하면 6이고요. 2 곱하기 3 하면 6이어서 항상 맞거든요. 맞잖아. 근데 이거는 비밀이 있었어요. 자, 우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역시 뭐가 나온다? 2x 플러스 2가 나와. 그래서 좌우변이 같으면 무슨 식? 항등식. 우리가 좌우변이 다르면 무슨 식?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1학기 때는 구분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러면 무슨 부등식이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단 x는 무슨 수다? 실수다. 자, 특히 부등호에서 쓰이는 것은 복소수는 크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쓰는 거다? 실수만 쓰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럼 이거 풀면 답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실수 전체. 이 실수 전체가 나오죠. 왜냐하면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하면 얘가 항상 뭐보다 0보다 커요. 자, 근데 그런 x의 범위를 구하래. 답은 모든 실수.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부등식이 되거든. 자, 그러면은 나는 90반 수업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등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무슨 부등식과? 대답해 주세요. 절대부등식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무슨 부등식이다? 아까 말했는데 무슨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처럼 범위가 나오는 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건 뭐 있죠? 크게 두 가지. 코시-슈와르츠,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학습지에서 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학습지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명제 파트가 되겠죠. 8번 문제네. 명제 중단어. 그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되는 거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 보이라는 문제 맞나요? 네. 맞잖아.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A가 무슨 수일 때? 자, 양수일 때 부등식 2분의 A 더하기 1이 뭐보다 루트 A 플러스 1보다 보다 큰 것을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이게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인데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죠?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 좌변이 우변보다 어떻게 항상 크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딱 푸는 순서가 있죠.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면 무조건 뭐 한다? 보통 빼서 비교를 합니다. 무조건 아니고 보통 나눌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변에 보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죠. 자, 루트가 있으면 함부로 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함부로 그러니까 막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루트를 없애야겠죠. 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요 동그라미 불편하세요. 양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A와 B가 모두 다 뭐라고 하면 양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는 뭐 해도 된다? 자, 제곱에서 빼도 뭐가 된다?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둘 다 양수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부터 본 겁니까?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좌변도 양수가 되고요. 자, 우변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다? 제곱에서 뺄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네모에는 말 그대로 요게 네모가 됩니다. 좌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변을 뭐 해야겠어요? 제곱을 해야겠죠. 요걸 뭐 할 거다? 뺄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뺐는데 이게 뭐인 것만 보여주면 돼요? 0보다 뭐다? 큰 거에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임을 뭐 하면 된다? 보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맞지?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네모에는 역시 뭐가 들어가냐면 얘하고 뭐가 들어간다? 똑같이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는 중간 단계가 좀 생략돼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자, 이걸 직접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됐죠? 자,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네모에도 요거 들어가고 두 번째 네모에 이거 들어가고 세 번째 네모에 이거 들어가고 네 번째 네모에 이거 들어갑니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은 계산하면 불러보세요. 완전 제곱 4분의 A제곱 더하기 뭐다? 4분의 뭐다? A 맞나요? 자, 더하기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 처음부터 뭐다? 2분의 A 더하기 뭐다? 2라고 보고 제곱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자, 이거 제곱할게요. 루트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볼게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1 빼기 A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는 거 맞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요 제곱을 했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계산 틀렸다. 뭐가 틀렸어요? 요거 계산할 때 틀렸다. 요거 제곱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AB니까 여기가 뭐다? 여기 A 나옵니다. A. 중간 계산이 좀 잘못했네요. 자, A니까 요거까지 뭐하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바로 답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에 뭐 있다? 세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에 4분의 2 제곱 나오는 거 맞나요? 네. 맞나? 네. 내가 요거 계산할 때 좀 틀렸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 그런데 A가 무슨 수라고요? 양수지요? 그러면 제곱에도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돼. 그럼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줄에 뭐인 걸 보이는데요? 얘가 양수인 거 보이면 되잖아. 근데 양수가 나왔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좌변이 우변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다섯 번째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때 A가 뭐이므로? 양수이므로 뭐가 들어가? 얘가 들어간대. 얘가. 그래서 4분의 A 제곱이 뭐이므로? 양수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 그렇죠? 당연히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의 답은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뭐다?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맞아야 된다. 항상 참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등식하고 결합이 되면 무슨 식? 항등식.
우리가 부등식하고 결합되면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절대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실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나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자, 이번엔 합성함수, 역함수가 안 들어가서 그죠? 함수 설명은 좀 질문 좀 적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명제나 아마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좀 힘들 거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또 질문 있는데.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9번. 3쪽의 9번이 어떤 거죠? 3쪽의 9번 이게 중단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막 저기 제본을 내가 좀 이상하게 알았대. 자, 175쪽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부분의 중단어 9번이거든요. 집합은 순서상 중간에 있죠. 이게 대단원이고 이거예요. 다 폈죠? 자, 질문 들어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뒷발은 내가 풀어줬어요. 이거 그치?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도전 문제잖아.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뭐라고 돼 있냐면 1, 2, 4, 8, 11, 1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라고 돼 있냐면 3, 4, 11, 13이라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뭘 물었냐면 A 교집합 B 하고요. 두 번째 뭘 물었다? B 차집합 A를 물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쉽지 않을까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자, 이번에 집합 문제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거의 풀 수가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리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 맞죠? 맞나요? 자, 몇 조각이 나오죠? 4조각이에요, 항상. 어떻게 4조각이냐면 자,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야? A 차집합 B.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죠? A 교집합 B.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야? B 차집합 A. 그리고 바깥 부분 뭐다?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이 4개거든요. 이 4개의 힌트가 주어져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A, B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요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 힌트를 가지고 이 모양을 뭐 해야 된다?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될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그렇게 됩니다. A가 여기잖아요. 맞죠? B의 여집합 볼게.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뭐다? 다야. 그럼 합하면 뭐가 되냐면 이 하얀 부분이 전부 다 뭐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리면 여기가 U고요. 여기 A고 여기 B입니다. 자,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가 되냐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다요. 맞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A 교집합 B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A와 B가 각각 주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체크할게요. A 교집합 B가 어디냐면 얘입니다. 여기. 맞지? 얘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얘만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그림에서 얘를 뭐 하면 된다? 빼버리면 돼. 왜냐면 여기가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만 남아있잖아? 맞잖아? 근데 여기서 이 위의 그림에서 이 부분만 남겨야 된대. 근데 위의 그림에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벤다의 그림에서 뭘 빼면 된다? 얘를 빼버리면 돼. 그래서 거기 하나 적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뭐다? 위의 그림에서 뭘 빼면 돼요? 여기는 이걸 뭐 하면 된다?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각각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합을 우리가 그려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답은 쉬우니까 좀 이따 내고요. 자, 이번 두 번째. 그럼 얘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이 두 개 이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럼 B차 집합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그림에는 없어요. 맞죠? 근데 어디에는 있다? 밑에는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되잖아. 네. 맞지? 네. 그러면 얘만 남겨야 되거든? 네. 그럼 이때 어디에서 어디 빼면 되겠어요?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얘만 빠진 전부 다잖아. 네. 얘는 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겹치는 부분을 빼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를 제외한 부분은 나머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는 얘만 없잖아. 네. 여기는 얘만 없잖아. 네. 그래서 위에는 뭐다? 여기서 얘를 뺀 거고요. 요건 어디서 어디를 뺀다? 여기서 뭘 뺀다? 여기서 바로 요거를 뭐한다?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집합은 어떻게 하느냐? 자,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 겹치는 걸 먼저 찾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네.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를 빼? 여기서 이걸 빼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에서 뭐만 빼면 된다? 겹치는 것만 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 2, 8 얼마다? 12가 나오는 거고, 자, 밑에 건 어떻게 될까? 여기서 겹치는 거 빼면 되죠, 그죠? 답은 얼마가 되냐면 3, 1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A와 B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벤다이어 그램을 그려서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낼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죠. 자, 위에는 얘만 빠졌어. 밑에는 뭐만 빠졌어? 얘만 빠졌죠?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집합에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한 문제 정도 질문할 시간밖에 안 남았다. 시간 잘 가죠? 네. 자, 원래 이게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좋은 수업이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좀 안 되던가요? 자, 요거 내일 내일이나 최소 화요일까지 그 교과서 풀이집 요거 풀이집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해야 돼. 알겠죠? 저 있어요. 어느 거? 이거 11번이요. 아, 11번. 거기 대단원 도형이죠. 앞부분입니다. 요거 바로 나오네. 제일 첫 줄인 것 같은데. 요게 그거 도형이동 대단원 학습 문제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자, fx, y는 0이 있고요. 자, 돌발 질문 내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자, 얘가 뭐지요? 자, fx, y는 0. 자, 이 단원의 제목입니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네.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해하는 거 맞죠? 네.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래 돼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색깔이 좀 구분되면 참 좋은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가 2입니다. 맞나요? 그럼 요렇게 그린 요 삼각형 우리 그 책에서는 무슨 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펜이 없어서 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 여기가 얼마다? 4,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 여기는 뭐다? 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얘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 문제에 좌변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옮긴 후. 얘는 뭐다? 옮기기 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얘는 얘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처음에 자, 이거 뒤집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그림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무슨 축 대칭 시킨 것 같아요? X축 대칭 시켰겠지. 그잖아. 근데 이게 그냥 대칭 시킨 게 아니고 또 무슨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옆으로 옮겨졌죠. 그럼 이건 무슨 이동이다? 평행 이동이야. 맞아요? 네.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려고 하면 뭐가 X축 대칭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얘가 여기에 1이니까 요렇게 된 것을 뭐 했을 거다? X축 대칭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는 무슨 이동이다? 대칭 이동. 옆으로 옮긴 건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 이렇게 돼. 그럼 분명히 얘를요 대칭 이동을 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얘를 대칭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자 무슨 이동? 평행 이동. 2단계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자 그럼 이때는 뭐만 보면 되냐면 점만 잡으시면 됩니다. 점만. 자 볼게요. 요 점의 좌표가 뭐였다? 4, 뭐였다? 마이너스 3이었어요. 네. 맞죠? 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점의 좌표 4,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요 점 보이시죠?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뭐다? 2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돼요. 요 점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온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평행 이동했을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맞죠?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fx, y는 0이 자 근데 부호가 어떻게 들어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평행 이동은 어떻게 돼요? 도형 이동하려면 부호가 어떻게? 반대로. 그럼 보세요. x축 방향 얼마만큼? 5만큼 평행 이동했죠? 네.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5를 대입해야 되고요. y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까? 1만큼. 그러면 y 대신에 뭐를? y-1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얘를 이제 무슨 축 대칭해야 돼? X축 대칭해야 되죠? 네. 그럼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다? Y. 그쵸? Y 부호만 반대. 그러면 Y 대신에 그냥 뭐다?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자, 답은 몇 번? 답은 3번.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거기 보면은, 그쵸? GFX는 바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Y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된 말은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맞죠? 그럼 네. 대칭 이동을 하면 뭐가 되냐면, 뭐의 부호만 반대다? 얘 바꾸면 안 돼. 뒤에 마이너스 바꾸면 안 돼요. 뭐만 딱 반대다? Y. XY만 부호가 반대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둘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 Y 더하기 1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다? Y 부호만 반대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 이거 그리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면 뭘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될 거냐고 보고요. 그러면 무슨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한 다음에 뭐다?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 책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난이도 뭐다? 별 3개 맞나?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